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자동차 배기가스의 혼합 효율 최대화를 위한 설계 최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먼저 간단하게 제품 소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품을 직접 실행을 시켜서 제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독스는 세계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부터 전기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일렉트리컬이라는 3D CAD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3D 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독스에서 만들어진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리고 제품 검사 보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컴포즈라든지 인스펙션,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이드로인즈, 드래프트 사이트와 같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에서 생성이 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 관련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DM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알아볼 제품은 이제 시뮬레이션 제품군 중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어떤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완료가 돼야 다음 단계인 설계 검증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순차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이전 단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이렇게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은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이 설계자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보다 이른 시점에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 관련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단축된 제품 개발 시간만큼 우리가 제품 개발 비용도 감소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이 되겠는데요. 우리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유동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그리고 제품이나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제품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연유동 해석 소프트웨어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 유동 및 열 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한 범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체 유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외부 유동이라든지 난류 충류, 천 유동이라든지 그리고 회전체 유동, 다공성 매체 관련된 그런 해석,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뿐만 아니라 압축성 유체에 대한 유동 해석이 가능하고요.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 해석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에 대한 유동 해석도 가능하고요. 캐비테이션, 그리고
유체 구조 연상 해석도 우리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두 가지 애드 모듈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VAC 모듈이 있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쪽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가열이라든지 히트파이프 관련된 문제, 그리고 PCB, 우리가 PCB 같은 경우에 전자장치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재질인데,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PCB도 실제와 같이 유사하게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재질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기능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HVAC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조화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고급 복사 모델이라든지 쾌적도 지표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혼합물들이 어떤 식으로 거동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HVAC 분야 공기 조화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재질 정보들 그리고 기능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어떤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에 완벽하게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애드인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D CAD 지오메트리하고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D CAD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되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파이프가 50파이짜리인 파이프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이 50파이짜리 파이프가 35파이 파이프로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유체 영역 해석 모델도 50파이에서 35파이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해석 모델을 준비할 시간을 우리가 이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고체 영역이 아닌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그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메쉬를 나누고 그를 이용해서 경계 조건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게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유체 영역을 구체 영역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마법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 해석에 필요한 설정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법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라든지 단위기를 설정을 하고요. 해석의 유형, 그 다음에 유체, 사용되는 유체, 고체의 재질, 그 다음에 벽조건과 초기 조건, 그리고 메쉬에 대한 해상도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인 유동 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제품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법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유동 해석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설계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라든지 유동 파라미터 기반으로 어떤 설계안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골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디프 시나리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 옵티마이제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정된 골을 달성할 때까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미리 지정된, 정의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이제 지정된 골을 달성을 하게 되면 그게 해석이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요. 화대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된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유동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바꾸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값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설계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설계안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획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멀티코어 지원과 리모트 솔버 기능이 되겠는데요. 멀티코어 지원 부분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멀티코어의 수를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사용할 멀티코어의 수를 사용자가 정의를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멀티코어 프로세스의 수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멀티코어가 사용 가능한 프로세스 수가 100개라면 100개를 모두 다 이용을 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코어 수를 프로세서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계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멀티코어 프로세스를 사용 가능한 최대한의 수를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빠르게 계산 결과를 획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CFD 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이 프로세서의 수에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런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수에 상관없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트 솔버 기능은 이제 그 회사 내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연동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 관련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구조 연성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동 해석과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을 서로 이제 연동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일단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얻어진 압력이라든지 온도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구조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체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형이라든지 응력 분포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드로잉즈와 관련된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해석을 수행을 해서
해석 결과를 얻게 되면 그 해석 결과를 우리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인된 이제 해석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데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없다면 해석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뭐 작성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드루잉즈 포맷으로 작성을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드루잉즈 포맷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이드루잉즈라는 무료 소프트웨어, 이드루잉즈는 이제 뷰어입니다. 그래서 무료 뷰어인데 그 이드루잉즈 인터페이스 내에서 회전이라든지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도 이제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의 어떤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우리 이제 해석 결과를 공유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드루잉즈를 통해서 해석 결과를 공유를 하게 되면 해석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향상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품 데모를 보시기 전에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모 모델은 자동차 흡배기 시스템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은 공기가 이제 유입이 돼서 이제 혼합이 배기가스와 혼합이 발생이 되는 그런 파이프가 되겠고요. 이 회색 부분은 자동차에서 이제 연소가스,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는 그런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50g 퍼세크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농도는 공기는 100%고 배기가스는 0%가 이렇게 포함이 된 상태로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쪽은 9g 퍼세크로 이렇게 이제 배기가스가 유입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농도는 공기는 0%고 배기가스가 100%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출구 쪽은 대기압 조건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목적은 최적의 가스, 공기하고 배기가스가 최적으로 잘 혼합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노즐 형상을 찾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해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부 유동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할 거고요. 두 개의 기체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 농도를 이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적의 노즐에 대한 이제 설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설계안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익스텐디드 확장형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약간 파이프 안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턴드라고 하는 이 설계안은 여기 약간 파이프가 구분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설계안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가스 혼합이 발생하는 그런 설계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구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2016 버전이고요. 지금 서비스 팩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17 버전, 베타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솔리드웍스 제품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 베타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베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담당 리셀러에 문의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보셨던 그 자동차 흡배기 시스템이고요. 노란색 부분과 회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인터페이스가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가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드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이 탭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탭 안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들을 이용을 하셔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해석 트리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재질 정보라든지 경계 조건,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별도의 이렇게 리드라고 되어 있는 이런 파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제가 그 모델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이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때 내부 유동으로 해석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 안에 있는 유동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내부 유동 해석으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내부 유체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리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유동 해석을 위한 유체 영역을 인식을 해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이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하나의 그 모델 파일에다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만들어서 설계안을 여러 개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디드, 약간 이제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설계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턴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 굽어 있는 형태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 설정과 이렇게 같이 완벽하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를 연결하게 되면 설정도 같이 디폴트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설정과 연동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방송 사고가 났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솔리드웍스의 설정과
그리고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흑배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이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위자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 소리독스의 설정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설정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연동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계를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위로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도시를 쓰고 그 다음에 질량유량 단위로 그램 퍼 세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유형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사용이 될 유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기가스도 이제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직접 이제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기체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비뉴턴 유체, 그다음에 뭐 압축성 유체, 그리고 실제 가스, 실제 기체, 그다음에 뭐 스팀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유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유체들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유체가 별도로 있다 그러면 유체를 직접 정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벽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단열 벽 조건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을 입력을 할 건데요. 이제 초기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렴이 되는 속도에 좀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이 되는 이제 그 값하고 유사한 값으로 초기 조건을 설정을 해주면 이제 빠르게 수렴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그 배기 시스템의 초기 온도를 한 40도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그 흑배기 시스템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늘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설정은 이제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박스가 생긴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 영역에 대해 영역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영역도 사용자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계산 영역이 여기 흡입구하고 여기 이제 이 배출구인데 이거 전체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 파이프 내부에 어떤 계산 영역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유체 영역이 이 안쪽에.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포함을 하는 직육면체 형태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형상들이 대칭 조건, 대칭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해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대칭 조건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3D가 아니라 2D 형태로 계산을 할 거면 여기서 이제 2D 시뮬레이션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영역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그 경계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 인렛 쪽, 유입구 쪽, 그 다음에 유출구 쪽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여기 공기가 들어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량 유량으로
50g이었죠. 50g per sec로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여기는 이제 40도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농도를 물질에 대한 이제 물질의 농도를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농도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는 공기만 순수 공기만 유입이 되죠. 그래서 공기가 이제 100%니까 공기를 1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배기가스는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부분도 질량유량으로 입력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9g per sec였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여기 280도였습니다. 280도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여기 이제 아까 질량의 이제 농도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기는 0이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유출구 이쪽은 이제 그 대기업 조건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조건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계 조건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뭐 거의 이제 그 유동 해석에 필요한 부분이 뭐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꿀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꿀이 사용이 되는 용도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수렴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이 그 경계 조건이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값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꿀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설정을 안 해주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이용을 해서 수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관심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값에 대해서 직접 이제 꿀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수렴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꿀을 설정을 할 건데요. 아까 여기 인내 쪽에 꿀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인내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압력하고 여기에서 이제 압력이 하고 그리고 뭐 질량 유량 그 정도에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꼴이라는 거를 설정을 할 건데 이 글로벌 꼴은 전체 계산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이제 확인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속도라든지 그렇죠? 온도, 유체의 온도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그 아웃렛 쪽에도 이제 그 꿀을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웃렛 쪽에서는 관심 있는 게 사실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유체의 그 혼합 비율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나가는 그 부분에 매스 프랙션을 한번 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메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쉬 부분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메쉬는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이 쉽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쉬의 레벨을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쉬 레벨에 따라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메쉬의 조밀도를 결정을 하고요. 또 이제 해석 결과에
해상도를 자동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 이제 자동으로 메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일단 계산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정확한 해석 결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메쉬의 레벨을 좀 증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매뉴얼 메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메쉬를 집중시켜서 메쉬를 생성시키고 계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제 다 정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할 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시스템에 있는, 그러니까 메뉴를, 프로세스의 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수가 8개가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원하는 수만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그 계산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 결과를 한번 미리 계산된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 결과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컷플롯, 단면 플롯이 되겠는데요. 단면 플롯에서 속도장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의 단면을 이렇게 바로 이제 확인을 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선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내부에 유동장을, 우리 이제 속도장을 빠르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브 기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지점에 어떤 값을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속도가 이 부분이 좀 빠른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뭐 속도장뿐만 아니라 여기 온도장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배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280도, 그다음에 이제 공기 같은 경우에는 40도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온도가 높게 나오고 이 부분은 온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장, 온도장, 그다음에 압력장도 우리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우리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배기구 쪽에 우리 이제 매스 프랙션 값이죠. 매스 프랙션 값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배기구 쪽에 매스 프랙션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이 아래쪽 부분이, 이 오른쪽 부분에 지금 이제, 배기가스의 농도가 이게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기가 주로 이제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균일하지가 않죠. 배기가스가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서 지금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안쪽에 우리 좀 균일하게 좀 분포가 돼서 배출이 돼야 이제 환경에 좀 더 영향을 좀 덜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플롯, 면 플롯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표면에서의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기가스의 질량 분율을 매스 프랙션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배기가스는 지금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이제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100% 배기가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하고 배기가스하고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값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변하게 되는데요. 0.8에서부터 0.1, 0.8, 0.7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결과값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체에 대한 어떤 성능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 서피스 플롯이 있는데요. 이 아이소 서피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용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값을 갚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값들이 이제 계속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매스 프랙션이 0.27 정도의 값을 갚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기가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 궤적이 있는데요. 유동 궤적 부분은 이게 배기가스라든지 공기의 유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거동이 되는지 애니메이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기가스는 이렇게 지금 이제 구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그 분포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이 내부의 유동장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그 배출구 쪽에서 그 매스 프랙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 그 설계안에 대한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설계안은 약간 그 파이프가 이제 좀 확장이 된 부분이죠. 이 두 번째 설계안에 대한 해석 결과도 한번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설계안에 대한 부분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앞에 보셨던 부분하고 좀 다른 형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턴드 형태의 설계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해석 결과를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에 보셨던 것과 좀 약간 다른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해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컴페어 비교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비교 기능을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에 대해서 여러 설계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설계안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그림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세 개의 설계안 중에 그래도 가장 기체가 효율적으로 혼합이 된 설계안은 바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 두 번째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이 설계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혼합이 돼서 우리가 배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계안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설계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폴트, 익스텐티드, 그다음에 턴드 이 세 개의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유동 해석을 통해서 배출구 쪽에 혼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설계안 중에 익스텐디드 설계안이 가장 효과적인 설계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해석 모델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모델을 준비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있다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별도로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해석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획득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셨던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해서 최적의 혼합 효율을 발휘하는 그런 설계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3D CAD와 CFD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3D CAD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자분들께서 어떤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을 해서 어떤 설계안이 가장 최적의 설계안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점들을 이용을 해서 혁신적인 어떤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의 어떤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수를 감소시키는 만큼 이제 제품의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직통 전화번호니까요. 솔리독스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콜의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